자, 이번에는 그러면 와칭 리딩 훈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가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쉽게 말하면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프로게이머들의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들도 천재성이 있는 건지요? 네. 제 얘기가 아마 여러분에게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나 게임하고 싶어 그런 기분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바로 다운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엄마 나 좀 평생 놀면 안 돼? 좀 미쳐버리죠. 얘가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자, 아이가 와서 아빠 나 좀 놀고 싶어. 평생 노는 거 좀 하면 안 돼? 진짜? 저는 정색을 하며 반겨줍니다. 정말 놀고 싶어? 그럼 당연히 그럼요 나 놀고 싶죠. 야 좋아 아빠 찬성이다. 대신에 이왕 놀 거 돈도 벌고 이왕 놀 거 존중도 받고 유명해지고 야 딜 좋냐? 누가 싫어하겠어? 놀고 돈 벌고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반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야, 놀면서 돈을 벌려면 일단 먼저 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리스트부터 찾아보자. 자, 엔터테인먼트죠? 그죠? 유재석. 또 누구? 강호동. 이 사람도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줄 알죠? 한 해당 막 수천만 원씩이요. 와, 대단하지? 야, 너 저렇게 놀아야지. 근데 보니까 저 친구들은 자기도 잘 놀지만 저들이 하는 일은 남을 놀게 해주는 거네. 야, 남을 놀게 해주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래서 직업을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래. 야, 어때? 괜찮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엔터테인먼트,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전부 조사해. 이제 하겠다고 했잖아.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세계적으로 조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방송인 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가지고 이 숫자입니다. 자, 이분들 책을 전부 사와. 자, 이 책을 읽고 전부 분석 작업 들어간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럽니다. 진짜? 아빠 내 찬성. 자, 지금부터 그럼 세계적인 최고 게이머들 리스트를 찾아. 돈도 벌어야 되니까. 최고가 돼야 돈을 벌지. 세계 최고가 안 되면 너는 게이머가 주는 것을 놀다가 끝나. 노는 것은 네가 돈을 내야 되지만 남을 놀게 하면 네가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머가 되기 위한 전략을 짭니다. 먼저 책을 전부 수집한다. 책을 읽으면서 게이머들의 패턴을 다 찾아낸다. 그리고 패턴을 따라서 너의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매일 어떤 식의 연습을 할 것인지, 어떤 게임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게임의 모델을 찾아내서 이렇게 훈련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6개월 걸려도 좋습니다. 6개월 동안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아이가 게이머 되는 게 싫다. 그럼 전략을 약간만 보충하면 됩니다. 무지 힘들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한 달 정도 하면 얘가 나한테 와서 제가 약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진짜 게임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골방에서 정말 24시간 내내 게임을 막 하면서 정말 힘든 겁니다. 그거 몇 번만 하면요 게임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건 전략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학생들을 절대 나무라지 않고 이 방식이 좋으면 계속하고 안 좋으면 중간에 바꿀 수 있도록 하드 트레이닝을 들어가면 얘가 스스로 힘들다고 못합니다. 원래 공부하기 싫어서 못하는 애들은 다른 것도 잘 하다가 중단해. 왜? 힘들면 중단해. 공부도 힘들어서 중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네, 지가 원하는 걸 다 밀어주면서 지가 못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해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의 그 트렌드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단순히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현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손으로 막 화면에서 막 화면을 공중에서 막 뒤지면 화면이 막 열리고 하잖아요. 그 기술 개발된 거 아시죠?
예, 미국에서 미 해군에서 개발이 돼서 힘이 현재 상용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딱 놓고 키보드 치기 힘들잖아요. 샥 밀면 자판이 책상에 쫙 펼쳐지죠. 책상에 타다 치면 스마트폰을 작업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e스포츠하고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앞으로는 e스포츠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체험들을 다 가상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게임으로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가상 체험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고, 이들도 사실 천재성이 있습니다. 천재성이란 뭐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천재성은 e스포츠든 아니면 책 읽기든 아니면 업무든 어떤 부분에서는 다 나타납니다. 단지 꼭 기억하실 거, 공부를 하기 싫어서 다른 거를 선택했다. 그럼 틀림없이 다른 것도 힘듭니다. 되려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체육을 선택했다. 체육도 잘하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걸 잘하는 방법.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뭘 해도 못하는 사람. 뭘 해도 못하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해도 못해. 저거 하다 안 되면 또 못해. 이게 바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안 되는 사람의 특징과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걸 업무지능이라고 그러는데, 학습지능도 이 패턴을 쓰게 되면, 이 패턴을 쓰면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이 이퀄 관계가 돼요. 그걸 찾아내느라고 저도 고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수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인지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국영수사과라는 정보가 있을 때, 제가 국영수사과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정보를 배우는데, 수학을 배운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첫 번째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뭘 요구하느냐, 이게 1번. 두 번째, 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가 있냐, 두 번째입니다. 그 조건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문제 안에서 제시된 조건, 영희가 공을 2개 가지고 있고 철수가 3개 가지고 있는데 라고, 이 2개, 3개가 조건이죠. 이 문제는 안 나오는 조건, 이걸 곱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곱하기는 내가 몰라. 그러면 있어야만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외부적 조건이라고. 내부적 조건과 외부적 조건으로 둘로 나눠서요. 그럼 외부적 조건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못 푸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그걸 알아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서 2학년짜리 가서 곱하기 하는 걸 찾아보고 거기서 배운 다음에 오면 바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인지적 순서에 의해서 풀어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이 순서와 절차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업무지능과 이퀄이에요. 업무가 뭐예요? 자, 사장이 미션이 내려왔습니다. 미션의 요구사항이 뭐냐? 맞죠? 예. 그 요구사항의 해결 요소가 뭐냐? 이것부터 몰라. 그러면 요구사항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다해. 요구사항을 찾아냈어. 내가 이 요구사항 5가지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이 2가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게 3가지다. 3가지를 빨리 찾아오는데. 이게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업무를 다 잘하게 돼 있어. 어차피 모르는 건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오면 되잖아. 어디 가서 배워오면 되잖아. 문제는 뭐가 있는지 저치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안 돼.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체육을 한다. 제가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촌, 그 선수촌장이 차관급인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제안을 했어요. 선수들이 정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체육 선수 교수도 아니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안 믿더라고. 내가 이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딱 설명 10분 딱 끝나니까 덜덜덜 바로 그거 우리 선수들한테 1년 내내 좀 해주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뭘 얘기할게요? 업무지능이었어요.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거 다 동일해요. 여러분 뭘 하든 똑같은 거야. 체육이 되든 음악이 되든 뭔 똑같은 거야. 뭐를 해도 다 잘한다고. 자, 제일 첫 번째. 먼저 선수들은 코치들한테 배웁니다. 코치들이 안 배웠던 걸 배우죠. 그런데 코치가 가르쳐준 것만 주구장창 하는 친구는 절대 그 코치를 못 넘어서죠.
못 넘어서요. 그러면 올림픽은 꿈이에요. 왜? 선수들은 이 코치보다 훨씬 잘하거든. 두 번째, 코치가 하는 걸 1차적으로 먼저 배웁니다. 두 번째, 뭘 하느냐?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최고 강자들의 영상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를 분석을 하죠. 유도 같으면 상대방 멱살을 잡고 넘기는 과정에서 커트를 다 나눕니다. 커트 딱 스톱하고 1초짜리 커트에서 이 사람이 상대방을 넘길 때 손의 각도, 시선 각도, 자세, 힘의 비중, 힘의 하중, 각도, 비율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할 때 영상을 놓고 비교합니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같았으면 이미 짧지. 그래서 그 1초도 더 짧을 수 있어요. 0.5초 정도 수준을 딱 스톱해가지고 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하는 각도 고칩니다. 시선 고칩니다. 힘의 발의 비율, 힘의 비율 다 그 친구처럼 바꿔줍니다. 어느 누가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업무지능이에요. 음악도 똑같고요. 사실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이 일치되면 하는 일마다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떠올려보세요. 많이 보이죠? 나 아닌가? 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떠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소수지겠지만. 그게 뭔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을 통합한 사람이죠.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나 훈련을 안 받은 거죠. 바로 여기서 다루는 이것이 바로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가속인지하고 함께 엮어서 가지만 정작 들어가는 제가 마지막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음성정보, 문자정보, 체험정보. 이 체험정보에서 문자정보처럼 해결 방법을 체험정보에 적용을 하죠. 그러면 바로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던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우리는 운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워런 버핏도 운일까요? 25년 동안 주식에서 1년 단위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운일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철저한 과학적 법칙들이 있어요. 물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도 있어요. 경영에서 리스크라고 그러죠. 리스크 관리.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운이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정부 정책 변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직원의 사기. 자, 운일까요? 실력일까요? 실력이라 말해야 돼, 분위기가. 왜? 우수한 회사들은 이런 데를 대비한 리스크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즉,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경영 기획이 있다고. 개개인들이 그런 걸 안 한다는 말이죠. 이 정도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훈련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마칭 리딩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 방식을 사용하면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사실 오늘 내용은 거의 30시간 이상의 강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 자체는. 네, 오늘 4시간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다 패스하고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나눌 것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솔루션을 활용하는 전략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솔루션을 활용해서 먼저 집에 가서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 책을 볼 때 내가 왼쪽부터 읽지 않는 훈련,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얼마 안 걸려요. 빠르게 한 사람은 몇 주,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뭐 한 달,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솔루션을 잠시 보게 되면 다른 건 가능하면 빼고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솔루션 소개해서 넘어갑시다. 활용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용 순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띄우시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연습하기로 갑니다. 제일 먼저 이번에 세계 물포럼 대회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요걸 해야 돼요. 여기 대회 신청하기. 요걸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 7차 세계 물포럼에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청 회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회 참여하기로 가죠. 먼저 참여하기 가지 마시고 연습하기로 가겠습니다. 연습하기로 가지 않고 참여하기로 가게 된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문제를 풀자마자 여러분 점수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럼 이 점수로 넘어가면 최소한 여러분이 이번에 예선에서 60점 이상만 맞으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인드맵 있죠? 요거. 이게 띵크와이즈라는 맵인데 이 맵을 13만원대 현재가 시가가 이 회사에서 이번 대회에 60점 이상 맞은 사람에게 다 주기로 했어요. 뭐 그냥 받을 수 있죠. 왜냐면 60점이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 가셔서 문제가 100문제입니다. 자기 레벨에 100문제만 그냥 답이 틀려도 그냥 다 풀기만 하면 50점 받아요. 왜냐면 많이 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고 답이 맞은 것만 가지고 모아서 평균 몇 점 나오잖아요. 이제 답 전체가. 그게 50점이야. 그래 합쳐서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만 다 풀면 돼. 그리고 지가 아무리 찍어도 10점은 넘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경주 화백센터까지 올 필요 없이 여기 그냥 온라인 예선만 그냥 60점 이상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면 여러분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마이 페이지에 가면 바로 문제 풀자마자 이렇게 대회 결과 보기 하면 이렇게 총 세계 물포럼 대회에서 예선에서 여러분이 대학 일반이 되겠죠. 나이가 총 문항수 100개를 풀어서 응시 문항 100개 풀었어. 그럼 50점이 돼. 풀이 평균 답안이 맞았다면 다 맞으면 50점이 돼서 여기가 100점이 나오죠. 저는 지금 현재 이게 관리자 모드라서 그냥 테스트하느라 했던 거고요. 그래서 100항목 무조건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답에서 20점, 10점만 넘으면 60점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16일 지나서 띵크와이즈라는 이 매핑 프로그램이 바로 여러분 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괜찮죠? 네. 예. 예? 아, 마감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마감이 잘 보세요. 일정 보겠습니다. D1입니다. D1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12시입니다. 근데 100문제 푸는데 얼마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 해볼게요. 자, 한 문제 돌아가는데 얼마 걸리나 보세요. 끝. 그리고 1회, 2회, 예, 3회 보여줍니다. 3회 끝나면 아래가 문제가 나와요. 레벨 1, 물이 다른 물질 녹이니까 자생 떼어나기는 단백질 때문이다. 그러면 X 누르면 확인.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게 1점, 틀렸네. 뭘 잘못했나 보다. 예, 이렇게 점수가 바로 뜨죠. 그리고 여기에 총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 이러니까 지금 방금 푸는데 한 20초? 예, 한 문제 20초 걸리면 100문제면 가지고 뭐 앉아서 한 2-3시간이면 다 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사이, 예,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있으니까 내일 저녁 12시까지 그냥 클릭해서 눌러서 들어가기만 해도 띵크와이즈 마인드맵만큼은 여러분이 컴퓨터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그 중에서 3,000명 골라서 이 가속인지 아까 패턴 과정을 3,000명에게 줍니다. 3,000명에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친구한테 받은 맵을 다 쓸 수 있나요? 친구한테 받은 거를 못 써요. 시리얼이 있어요. 써보려고 했더니 안 되죠. 시리얼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받은 사람만 자기 아이디가 형성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연기해줘요. 내일까지 말고 원래. 내일까지 말고. 오늘 저녁에 가서. 아, 그렇구나. 1박 2일로. 이게 전국에 지금 전국 교육부에서 전국 11,000개 학교에 공문이 내려간 대회란 말이에요. 그런 이걸 우리 개인의 어떤 상태를 못 바꿔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고 스마트폰에서 되니까 스마트폰에서 그냥 저녁에 툭툭툭툭 해서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연습하기로 먼저 갑니다. 연습하기 가가지고 일단 이거를 띄웁니다.
이 중에 이 내용들은요, 이미 넣어둔 제목들입니다. 쉬운 이야기들. 이걸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통째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 한 문장씩을 이렇게 나눠봅니다.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하고 눌러서, 이제 보이면 넘어가면 돼요. 예. 정 안 보이면 좀 빠르게. 그죠? 네, 이게 한 문장씩을 보게 됩니다. 다음 문장. 보이죠? 예. 그 다음.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건 보여. 금방 보였죠? 다시. 보였어, 안 보였어요? 다시. 제가 시작할게요. 시작. 보였죠? 예. 뭐였어요? 산길을 가고 있었다. 예.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 이거 보이신 분? 잘 안 보였죠? 읽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해요. 뭐죠? 옆에가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다음. 예, 나그네가 있죠? 얼마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인적이라곤 산비탈이 이르렀을 때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죠. 선비는 동행하는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뭐죠? 데리고 갑시다. 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훈련에서 뭐를 훈련시켜요? 시선을 전체에 맞추게끔. 네. 조금만 훈련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선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됐다고 판단되면 여기를 눌러주면 돼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예. 줄거리 보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줄거리 보이기 시작하죠? 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안 보였다면 안 보이는 거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내 시선을 철저하게 읽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읽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것이 열자 수준이죠.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20자로 바꾼다, 이걸 20자로 바꾸면 갑자기 6000자로 늘어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동시에 시작. 네, 지나갔죠? 다시 한번. 어차피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고 있어야 되네요. 네, 아직은 20자가 안 될 거예요. 10자가 가장 적합해요. 네, 그래서 이 10자가 바로 보고서 기획서의 하나의 그 항목과 같은 길입니다. 그거를 얼마나 빨리 보느냐에 따라서 보고서 자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모든 원페이지 형식이 다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개인 읽기 자료는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거나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지문을 아까 그 마이 페이지에 가서 올려놓고 여러분만 보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안 보입니다. 자기 아이디에 들어갔을 때만 자기 아이들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번 이제 그 대회 있죠. 이번 대회는 이제 시간이 좀 없기도 하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일단 연습을 하고 시상이 현재 이렇게 됩니다. 시상이 상금 3,000만원. 예, 엄청 많죠. 네, 이번에 웬만하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60점 이상이면서 순위에 400명에 들면 본선에 초청을 받습니다. 400명에, 순위 400명이 들으면 그것도 이제 초등 저학년 50명, 고학년 50명,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이렇게 해서 50명씩 뽑히거든요. 순위별로. 그러면 이제 경주 화백센터 와서 거의 1000여 되는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집에서는요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답도 맞출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앞에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기 스마트폰에 OMR 카드처럼 찍혀 있어요. 문제 보고 답 찍고 문제 보고 답 찍고 하면 바로 지나가요. 이거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실력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되면 3천만 원이 각각의 배당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두 번째 훈련 영역을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한 훈련은 별로 연습할 게 없습니다. 지금 같은 방금 훈련 방법 있죠. 이건 챔피언지도 하는 훈련이고 서번트도 하는 훈련이에요. 그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돼요. 예. 아이들이 잘할까요? 어른들이 잘할까요? 네,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예, 단지 아이들이 못하는 거는 내용이 어려울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내용이 수준이 같다면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예, 정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챔피언지가 하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 챔피언지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그냥 조금만 연습하면 이상 없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겠습니다. 예, 단계별 훈련인데요.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자, 연습 문제로 가십시다.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부터 지문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중국 진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 문장 나왔어요. 그냥 무슨 말이에요? 진나라 때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챔피언지식이에요. 예. 두 번째 갑니다. 반딧불이 많은 어떤 고장. 선비가 살았어요. 방금 이야기를 이제부터는 이제 단순한 연습이 아니에요. 방금 거 인지를 했습니다. 반딧불 많은 어떤 남편 고장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인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죠?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를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한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핵심을 밝혀내는지 보세요. 이제 이런 게 작은 기술인데요. 자, 핵심 파악 훈련에다가 방금 문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방금 문장은 반딧불이 많은 어떤 고장의 남편이죠. 그냥 어떤 고장이라고 하고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어는 뭐예요? 선비가. 네, 어떤 선비가 살고 있었다. 어디에? 그렇죠. 지금 궁금한 걸 찾아가는 게 인지기술이에요. 지금 상세한 설명을 빼고 선비가 남평이라는 고장에 살고 있었다. 요게 이야기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원본대로 만들어 볼까요? 어떤 남평이었어요? 반딧불이 많은. 이게 방금 나온 문장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온 문장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갑니다. 반딧불이 많기로 이름난. 두 번째, 남평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됐었죠. 여기는 주어가 없어. 근데 이거를 문장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걸 핵심어로 바꿉니다. 간단해요. 먼저 주어를 씁니다. 어떤 선비. 거꾸로 써갑니다. 어떤 선비냐? 살고 있는 선비죠. 그쵸? 뒤에 있는 동사가 주어 앞으로 옵니다. 그냥 살고는 더 줄여서 사는 선비. 뭐가 궁금하세요? 어디에죠? 그럼 어디에를 기니까 반딧불이 많은 남평이라는 고장에 그냥 다 빼고 어떤 곳에, 최상위 개념이 어떤 곳이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고장에, 어떤 마을에, 그죠? 어떤 마을에 사는 어떤 선비, 겹치죠?
어떤을 빼면 되겠죠?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문장이 길고 단락이 길고 글이 길어도 만들어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딧불이 많은 어떤 고장의 남평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지나갈 때 머릿속에서는 뭐가 잡혀야 돼?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기억할 때 반딧불이 많은 남평 고장에 살고 있는 선비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장은 몇 개 지나갔을까요? 네. 벌써 다 이미 지나고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정광석화와 같이 방금 나온 문장을 최소의 단위로 핵심을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글이 길어져도 아무리 길어져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는 핵심으로 쫙 남아있어요. 자 지금 해보죠. 자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이 어떤 고장에 사는 선비 그죠? 그럼 조금 전에 진나라의 어떤 이야기였죠? 그럼 진나라의 어떤 고장에 사는 선비 네. 다 합쳐서 끝났죠? 네. 이 작업은 지금 챔피언지가 못해요. 네, 못해요 이거는. 네, 그냥 하나씩을 그냥 인지하고 스토리를 연결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보를 묶음으로 개념화를 시켜서 틀리지 않게 중요한 건 안 틀려야 돼. 틀려버리면 이거 뭐냐고. 빨리 볼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럼 빨리 안 본다고 저 지문을 하나 줬다 치더라도 학생들이 빨리 안 보고 꼼꼼히 보고 있어도 답을 못 맞추잖아요. 인지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왜? 열심히 봐도 못 맞추니까. 이렇게 해서 핵심어가 딱 잡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핵심어가 바뀌는지 보세요. 이것 때문에 초등학생 그 저학년 우이 독경에 있는 애들이 문장만 알면 다 풀어요. 문장을 모르는 애는 뭘로 앉아서 말로 해요. 말로. 예. 자, 엄마가 어젯밤에 시장에서 사과를 사왔다? 지금 무슨 얘기니? 사과 사왔어요. 이해했네. 한 문장 다 이해해. 여기서 우이 독경은 안 나와. 그 다음에 아빠가 회사에서 채소를, 배추를 한 묶음 가져왔다. 뭐 이해했니? 네, 아빠가 채소 가져왔어요. 두 개 합쳐서 뭐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이독경이 되는 거야. 우이독경이 별게 아니에요. 개념이 중복되고 개념이 중첩되면 그때부터 말을 못 해버리는 거야. 이게 두 문장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한 단락, 두 단락, 지문, 글, 책.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 사건의 시초는 어디에? 한 문장은 아니에요. 두 문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두 문장을 제대로 결합시켜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드는 방법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책 한 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술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이용하세요? 이것도 다 문광부 사업에서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건데 이겁니다. 약 책이 3,000권이 들어있습니다. 3,000권인데 여기 보시면 책 한 권이 선택됩니다. 누르면 로그인 할게요. 이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강용우 박사님 책입니다. 원페이지북 저자 이해, 저자의 주장. 자, 저자의 주장. 저자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자고 평등하게 되어준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책 한 권이 있고 저자의 주장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써내야 돼. 맞아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야 돼. 정답이어야 돼. 저자가 보고 맞았어라고 할 정도가 돼야 돼. 어려워요. 두 번째. 저자는 장애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통처럼 되어도록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책을 썼다. 정답이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책 한 권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썼어요.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강용우 박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비장애인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책의 주제야. 한 권이 한 문장으로 나와요. 3,000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클레임이 없습니다. 저자로부터. 그럼 뭔가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때 내려가면 이제 세 개의 제목이 나옵니다. 장애와 기적, 장애의 축복, 장애와 희망. 예, 세 가지 목차가 나오죠. 그럼 이 책의 목차는 원래 세 가지일까요? 아니요. 자, 보시면 이 목차의 원래 목차입니다. 이거는 프리뷰. 1장, 2장, 3장, 4장. 총 4장이죠? 4장인데 제목도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 장애는, 희망의 장애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페이지부로 바뀌면서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장애와 기적, 장애와 축복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는 다시 제목이,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장애와 축복엔 장애와 관련 구인의 특징은 다양한 활동을 장애를 축복을 갖고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한 점이다 라고 주제가 붙어 있죠. 이 원페이지 북 때문에 저희도 지금 난감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가 책 읽고 뭘 과제를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요걸 읽고 그냥 그대로 가져간 거야. 지금까지 넣은 사람 중에 상을 안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걸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수한테? 아무도 말을 못해. 저기 아주 난감해요, 지금. 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희가 아는 지금 저희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다 상 받아요, 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은 책이 없거든요. 교수가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정치인들 요거 딱 5분 읽으면 한 페이지 다 있거든요. 책 한 권 내용 핵심을 쫙 정리하잖아요. 무슨 소리고. 여기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 같은데 마이크 좀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좀 봐주실래요? 아 됐네 괜찮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켜졌는지 안 돼요. 큰 소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들리시죠? 저 뒤에. 예. 뭐 얘기 들었지? 예. 정치인들이나 교수들은 이걸 보고 강연장에 가기 전에 핵심 맨날 말을 하잖아요. 이거 딱 읽고 나서 핵심 찾아가지고 그걸로 얘기를 딱 하면 반응이 너무 좋잖아요. 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쓰면서도 어디서 봤다는 얘기 할까 안 할까? 미치겠어요 아주. 정말 좋은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다른 사람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바로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합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선비였습니다. 자 가보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준비 시작. 뭐예요? 그 선비는 누구보다도 글을 글 읽기 좋아했죠. 그래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지금 머릿속에서는 바로 잡혔지만 이걸 문장어로 시켜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선비는 좋아했습니다.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머릿속에서 얼른 바꾸면 선비는 책을 놓지 않았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죠. 예,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니까 많이 좋아했다 이 말이죠. 예, 선비는 책 읽기를 예, 많이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예, 핵심이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핵심을 빨리 세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예, 부가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내용을 이리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합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리해보면 선비. 어떤 선비? 좋아하는 선비. 책 읽기를.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두 개를 합치겠습니다. 자, 합쳐봅니다. 선비가 핵심이죠? 어떤 선비예요? 마을에 사는 선비고 책을 좋아하는 선비니까 두 동사 중에 이게 동사예요. 두 동사 중에 어떤 동사가 핵심 동사가 돼야 되겠죠?
좋아하는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상으로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고 이거는 좋아하는니까 시간상으로 뒤죠. 이야기 글에서는 이것이 주동사가 됩니다. 좋아하는 선비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뭘 좋아해? 책 읽기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선비예요? 어떤 마을에 사는 선비야. 굳이 여기서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어떤 마을에 사는 선비인데 굳이 여기 이야기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삭제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빼고 이것이 주중심 주제가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씩 해가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머릿속으로 할 때는 어때요? 그냥 순간 지나가는 얘기예요. 순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딱 다 듣고 나면 주제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글의 구조가 잡혀버려. 이거 다 보는 순간 기립박수 나옵니다. 진짜. 나는 지금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딱 보더니 일어나가지고 주제 딱 얘기하고 구조를 쫙 얘기해서 설명을 쫙 해봐요. 이거 완전히 신기죠. 이거를 해내는 게 이건 이제 챔피언즈하고 서벤트가 못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 제가 첫 번째부터 계속 강조했던 무슨 능력? 패턴화. 예. 정보가 들어와서 내게로 나갈 때 승합이 되는데 이 승합 과정이 지금 이 작업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냐가 이게 바로 역량의 시발점이에요. 이거를 훈련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많은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건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준비 시작. 봤죠? 봤죠?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비는 뭐였어요? 책을 읽을 수 없었죠. 네,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핵심은 책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덧붙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책을, 여기서 뭐가 궁금해요? 왜? 그렇죠. 왜 책을 못 읽었어요? 밤에는. 여기까지. 나왔죠? 네. 나머지는 다 덧붙인 말이에요. 요걸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하니까 지금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정리하면 선비, 어떤 선비? 못 읽는 선비. 줄여서 합시다. 언제? 밤에는.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자, 그러면 이제 합쳐보겠습니다. 둘 합치면 자, 선비. 순서로 보면 못 읽는 하고 좋아하는 중에 어느 게 더 지금 더 중요하죠? 못 읽는이죠? 좋아하지만 못 읽는이죠? 예, 그래서 못 읽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밤에 책을 읽을 수 없는이라고 합시다. 읽을 수 없는 선비. 이게 이제 둘을 붙여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다음 문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빼놓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밤에 책 못 읽는 선비. 왜?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선비야? 그럼 밤에 책을 좋아하지만 밤에는 못 읽는 선비라는 것이 이 내용만 가지면 앞에 게 떠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못 읽어. 어떤 조건을 가진 선비냐? 책을 좋아하는 선비. 어떤 마을에 사는 선비. 선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못 읽는 선비. 어떤 마을에 사는데 책을 좋아하지만 못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위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요소 갑니다. 준비 시작. 보였나요? 네. 핵심 뭐였죠? 가난해서 등을 켤 기름이 없었죠?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선비는 등불을 켤 수 없었다. 이유니까
예, 못 읽는 이유죠.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이유는 불을 켤 수 없었어. 왜? 가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은 이렇게 이제 연습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선비, 가난한, 불을 켤 수 없는, 예, 불을 켤 수 없는 선비. 자, 그럼 나머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왜? 하면 가난이 떠오르죠. 예, 그러면 불을 켤 수 없는 선비는 다시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래 내용이 받쳐 들어가죠. 이렇게 갑니다. 불을 켤 수 없는 선비인데 어떤 선비냐?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선비고 책을 좋아하는 선비고 다음에 책을 못 읽는 선비. 이유는 불을 켤 수 없는 선비예요. 이렇게 해서 하위가 이 상위로 엮여집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준비 시작. 여름날 저녁이었죠? 그 다음 뭐예요? 예, 어두워졌습니다. 방에서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문장 단위에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문장으로 갑니다. 준비.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갑니다. 시작. 책을 읽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등불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두워는 문 밖을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쳐서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연습을 우리가 한 문장 가지고 했죠. 이번에는 세 문장을 가지고 한 겁니다. 선비는 한탄했죠. 왜? 왜 한탄했어요? 밤에 책을 읽을 수 없어서, 불을 켤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어서, 밤에 책을 읽을 수 없어서. 네, 이렇게 핵심을 먼저 끌어냅니다. 자, 핵심을 끌어낼 때는 항상 주어를 앞에 놓고, 주어를 먼저 놓고 뒤에서 동사를 넣어가는 방식입니다. 한탄한 선비. 자, 그러면 한탄한 선비는 왜 한탄한 선비였냐? 예, 그러면 순서로 간다면 요거는 이제 거꾸로 가는데 이 논리적인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탄한 선비 이유는요? 책을 읽을 수 없어서. 왜 책을 읽을 수 없었죠? 밤에 등을 켤 수 없어서. 왜 켤 수 없었어요? 예, 가난해서 기름을 살 수 없어서. 근데 이 선비는 책을 좋아하는 선비가 되겠죠. 이렇게 한탄한 선비 아래로 이 내용을 논리적 순서로 엮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많아져. 이 항목이 많아졌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한탄한 선비 밑으로 둘을 합쳐봅시다. 등을 켤 수 없어? 등이 없어? 책을 못 읽는 선비. 해버리면 두 개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좋아하지만 기름을 살 수 없어서. 등이 없어 책을 못 읽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합쳐서 요리 엮을 수 있죠? 왜요? 예, 가난 때문에 기름이 수 없어 등을, 이제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등을 켜지 못함으로 책을 읽지 못하는 선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하나로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한탄한 선비 밑 이 핵심어를 잡아내고 뒤로 그 이야기의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핵심어만 기억하면 하위에서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가보죠. 이제 준비 시작. 좀 문장 서너 개 같이 갑니다. 준비 시작. 보였죠? 자, 반딧불이 날아오는 장면. 꽁무니에 많은
불을 달고 돌아다니는 신비롭기도 하는 하였다. 이건 수식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반딧불. 자, 계속 갑니다. 반딧불을 바라보던 한동안 반딧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선비는 바라보았다. 그죠? 무엇을? 네, 반딧불을. 어떤 반딧불? 빛을 바라는 네, 하늘에서 날아다니며 빛을 발하는, 빛을 내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방금 내용이 하나로 정리돼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는 적었지만 머릿속에서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뭘로 나와요? 반딧불 보는 선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생략된 순서를 지금 보여주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기록하지 않고 갑니다. 자, 바로 같이 해봅시다. 방금까지는 제가 기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처음부터 어떤 마을에 사는 선비, 중요하지 않죠?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요? 책을 좋아하는 선비. 두 번째, 근데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묶어서 책을 좋아하지만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왜? 가난해서 기름을 살 수 없어서. 그러면 책을 읽지 못해서 한탄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죠. 예, 책을 못 읽는 것 자체니까 빠지겠죠. 그러면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해서 등불을 켤 수 없으므로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땡. 등불을 기름을 사다 못 사다, 이거는 바로 그 속에 숨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핵심이 잡히면 하나로 이야기가 통합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라져 버리죠. 지금까지 얘기는 밤에 등불을 켤 수 없어 책을 못 읽는 선비. 그럼 책을 읽고 싶은, 책을 좋아하는 속에 들어있죠. 예, 밤에 책을 못 읽는다는 말은 읽고 싶은데 못 읽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까지 내용이 함축됩니다. 밤에 등불이 없어 책을 못 읽는 선비. 땡. 이제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 반딧불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한 달락 끊고 이제 얘기 나오죠. 그러면 반딧불을 바라보는 선비. 어떤 반딧불? 그거는 숨겨놔도 되겠죠. 예,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있어요. 굳이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는 순간 다음 문장을 못 봐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키워드만 끌어내는 겁니다. 준비 갑니다. 시작. 왜 못했을까? 무릎을 치면서 일어섰음. 뭔가 발견한 선비죠. 지금부터 이제 글이 아닙니다. 말로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금방 했던 걸 뭔가 발견한 선비. 끝. 이렇게 가야 돼요. 문장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사람은 그 다음 문장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우뇌가 0.1초로 인식한 내용을 좌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좌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핵심으로 전환하는 거. 자, 갑니다. 방금 뭐 했어요? 떠오르는 아이디어. 예, 뭔가 발견한 선비. 그 다음 준비 시작. 뭐 했어요?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은 선비죠? 그러면 발견했다고 주머니에 반딧불을 담다고 뭐가 더 중요해요? 주머니에 담는 게 중요하죠?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은 선비. 왜?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은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는 선비. 갑니다. 준비 시작. 책상 앞에서 반딧불 주머니로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여기를 다 합칩니다. 반딧불 주머니로 공부하는 선비. 어떻게 반딧불 주머니가 생겼어요? 주워 담아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안 해도 돼.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 즉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재빨리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재능기억이에요. 재능기억의 핵심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핵심을 기억하냐, 핵심을 파악하냐, 기억하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쓰면서 했던 방식이에요.
그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정보가 촥 지나갈 때 핵심을 찾아내고 앞에 핵심을 찾아서 연결해가지고 머릿속에서는 항상 한 문장만 남아. 아무리 글이 길어도 한 문장만 남아. 이야, 이런 역량이 구축된다면 공부는 뭘 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앞에 한 문장. 밤에 책을 못 읽어서 가난 때문에 등불을 켜지 못해 책을 못 읽는 선비. 두 번째, 반딧불 주머니로 공부하는 선비. 그럼 누가 물어? 그 반딧불 주머니 어떻게 했는데? 주머니에다 담았지. 그럼 이렇게 물으면 그게 바로 숨겨진 이야기인데 논리적으로 물으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까 인지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준비 시작.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에 열중했던 선비는 마침내 급제에서 벼슬을 했었는데 이 사람을 자윤이라고 선비다. 줄이면 핵심은 선비. 어떤 선비? 급제한 선비. 네. 어디에? 과거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물으면 되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서. 뭘로? 다 나온다니까? 문제는 핵심을 잘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비, 급제한 선비야. 근데 잘못 찾았어. 공부한 선비야. 그럼 절대로 급제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한 선비야. 공부해서 급제한 건 뒷얘기야. 아직 안 나온 얘기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모르지. 핵심을 딱 하나 잘못 찾은 순간 이 친구는 공부한 선비. 어떻게 공부했는데?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어떻게 공부했는데? 뭘로 공부했는데? 누구하고 했는데? 그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는 모르잖아. 아직 이야기 안 나온 거니까. 무슨 알겠어요? 핵심을 하나 잘못 찾는 순간 절대로 그 요소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파악에서 항상 주어를 먼저 뽑아내고 그 주어에 바로 연결된 동사를 바로 앞에 세우면 그게 핵심이야. 이 간단한 방법 하나를 몰라가지고 문장이 5개가 떠있는 순간에 핵심 주어가 뽑히죠.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동사가 5개 있단 말이에요. 문장이 5개면. 그 동사 중에서 이 주제에 맞는 동사를 찾아내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돼요. 뭐 오늘 이 시간에 그것까지 하긴 그러니까 그 동사를 딱 찾아 붙이면 이제부터 이렇게 됩니다. 선비. 성공한 선비. 뭐가 궁금해? 어떻게? 누가 그걸 모르냐고. 주어 찾아내고 동사만 세팅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는 먹었다. 뭐가 궁금하세요? 그쵸? 나는 먹었다 그러는데 어디서 나오는 사람은 지금 이거는 그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죠. 네, 또 한번 해볼까요? 이걸 보고 인지 순서라고 해요. 보세요. 인지 순서하고 정보 순서는 달라요. 정보 순서는 누가 써놓은 게 정보 순서지만 인지 순서는 내가 궁금한 순서야. 자, 해볼까요? 다 맞추나 봅시다. 나는 갔다. 그죠? 어디에 나와야 돼? 누구하고가 나오면 어디에 갔는지 나오냐. 이런 인지 순서라는 것은 인간의 공통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만 딱 찾아내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다 가게 돼 있어. 오류가 안 생기래. 주제 파악이. 문제는 주어와 동사를 찾아내는데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기술이에요. 지금 이제 순간 인지는 아까 챔팬지 수준으로 다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인지는 됐는데 인지된 순서를 연결해서 내가 핵심어를 잡아내고 그 핵심어를 연결함으로써 주제문이 되고 주제문이 누적되면 구성이 되거든요. 이것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 출력이 된다. 이거는 이제 챔팬지가 수십억이 붙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와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는데 지구촌 70억이 다 붙는다고 발견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선거에서는 숫자로 이기지만 능력의 세계에서는
한 명이 70억을 이겨냅니다. 혹시 이런 게임 한번 해볼까요? 바둑 8단하고 8급하고 게임을 하니까 졌어. 8급이. 그러니까 야, 나 이길 거야. 야, 지구촌에 1억 명의 8급짜리 모여. 그리고 한 수 둘 때마다 8억 명이 다 온라인에서 최고 좋은 수를 찾아서 전달했습니다. 이겨야 져요. 네, 모르는 사람은 숫자로 이겼네. 이건 기술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숫자로 가느냐 기술로 가느냐 이것은 항상 다른 겁니다. 어떤 일을 성공시킬 때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거 있고 기술로 이기는 게 있어요. 사업에서 성공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이 이야기만 정리해보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반절 앞에 거. 등불이 없어?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핵심이죠? 두 번째 핵심은 급제한 선비. 두 개예요. 그럼 주어는 합쳐봅시다. 이 두 개 합쳤을 때 주어는 뭐예요? 선비는. 선비는 뭐 했어요? 급제했어요. 급제했죠? 장은 급제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주제가 안 틀리고 여러분 나옵니다. 네, 완전히 주제가 나와요. 자, 급제했어요. 어떻게 해요? 반딧불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밤에까지. 예.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요? 이걸 보고 원인의 원이라고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반딧불을 이용해서 밤에까지. 이제 궁금한 게 나오죠. 그 선비는 어떤 선비였어요? 가난해서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그러면 가난해서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가 반딧불을 이용해서 밤에까지 열심히 공부함으로 장원급제했다. 100% 주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진짜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구성을 짭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제목으로 바꿉니다. 장원급제한 선비 차윤 제목입니다. 이 주제문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서 제목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위 요소를 만들죠. 첫째 하입니다.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두 번째, 장원급제한 선비. 자, 밤에 책을 못 읽는 선비 다시 나눕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씩. 예. 책을 읽기를 좋아했던 선비. 근데 가난해서 등이 없었던 선비. 그래서 책을 못 읽었던 선비. 끝났죠? 밑에 장원급제한 선비. 어떻게? 반딧불을 모아서 주머니를 만든 선비. 그 주머니로 열심히 공부한 선비. 예. 기가 막히죠? 지금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답을 낸 게 아니었죠. 하나하나를 절차를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전체가 쫙 나버린 거예요. 이게 학생들 안에서 하나씩 자기 손으로 해낸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학생들입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꼭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뭐라고 치냐면, 여기다가 트리키 캠프 올리원. 네, 이렇게 하면 트리키 됐어요. 인지캠프 치고요. 이렇게 치시면 여기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죠? 이걸 지금 배운 학생들. 자, 이 지문을 가지고 학생이 어떻게 이 지문을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바꿔내는지 자기가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번호까지 붙어있죠? 1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이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주제문을 찾아내는데, 핵심을 찾아내는데 캠프에 나온 30명 학생이 다 해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인지순서라고 해요.
인지 순서를 따르면 내가 궁금해하는 걸 먼저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지문에서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본다면, 체험으로 본다면, 자, 어느 회사에 초빙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물을까요? 문제가 뭐지? 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 뭐라고 물어야 되지?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 왜 떨어졌냐? 예, 왜 떨어졌냐 물어야 되죠. 그럼 왜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경영 구조를 찾아야죠. 경영진, 경영계획, 그 다음에 상품 관리, 조직 관리, 유통 구조 찾아내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를 찾아내겠죠. 다시 이제 유통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자, 유통 구조에 무슨 문제? 또 묻습니다. 이게 업무 진행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진행이 지문으로 왔습니다. 뭘 말하지? 똑같죠? 똑같죠? 뭘 말하지? 두 번째. 이 뭘 말하지를 어떻게 찾지? 제일 먼저 주어가 뭐지? 두 번째 그 주어를 받치는 그쵸? 의견. 저자의 의견이 동사거든. 동사가 뭐지? 저자의 의견이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의견을 찾아냅니다. 찾아내는 방식은 지금 여기서 다루기 어려워요. 예, 그 의견을 찾아내는 방식은 이제 근거와 관련해서 그것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학생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니까 업무 진행과 학습 진행이라는 게 순서를 짤 줄 알고 순서 관계를 밝힐 줄 알고 그들의 기능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능이거든. 이거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지 국영수사가 정보를 외운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 하는 방식을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캠프 수강후기죠. 4일간 캠프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남긴 글입니다. 자, 한라중학교. 나만 알고 싶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너무 놀랍다. 공부기초는 공보다 중요하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사도 놀라게 한다. 비밀 열쇠다. 초대박 신형 울트라 비밀보다 명제를 만든 공부의 충격이다. 부활이다. 혁명이다. 나만 알고 싶은 점 이제 말하는지 알겠다. 혁신이다. 재밌는 경험이다. 듣고 지금 캠프했다.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네, 딴 얘기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건 엄청나다. 부모보다 더 큰. 이게 수도 없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참여한 40명 다가 동일한 말. 지금까지 2년 내내 전 캠프에 다 이 반응이 다 동일하게. 세상에 이런 캠프 본 적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빈말 하는지. 박수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이 기술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게 이제 이거를 사업으로 펼칠까 하는 여러 연구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기술인 거예요, 이게. 전 국민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풀고 있냐면 전부 국비로 풀고 있어요. 국비로. 그래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막 누구든지 배울 수 있도록. 이게 저희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 돈 벌기로 간다면 훨씬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이 기술 자체가 가지는 포지션이 단순히 돈벌이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지금 국비 처리를 하고 문광부나 수원시청 각 시청에 이 사업 자금을 받아서 지금 다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게 되면 석박사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주지만 나머지 배우는 과정은 전부 국비 처리해서 80%가 다 지원이 됩니다. 이럴 때 박수 나와야죠. 네, 지난번에는 100%다 지원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80%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전국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술을 개발하고 저도 평가받고 싶죠. 예.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집단이 교사 집단이잖아요. 예, 교사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라연수원에서
이렇게 교사들 연수를 하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 뛰는 시간이었어요. 53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보세요. 53명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약 15시간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사고의 구조화, 유익한 점이 구조화, 정리, 체계적 분석, 체계화, 구조화 다 뭐예요? 핵심이? 정보의 체계화예요. 핵심을 파악하고 정보를 체계화시킵니다. 학습의 활용 방안. 예. 그 다음에 업무의 활용 방안. 여러분 학습을 가르쳤는데 업무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대요. 업무 정리, 계획시, 사업 구상, 업무 계획 수립, 업무 정리 체계화, 예 우선순위, 교육과정 수립.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에서 제가 이제 드디어 설문을 보냅니다. 아주 야심찬 설문이에요. 자, 여기서 설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학문의 최고 경지, 정 분석과 주어를 좋은 기회, 감동적인 강의 많이 했다면, 그죠?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본 교사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은 전부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짧습니다. 추후 연수했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서 설문지 보세요. 자, 이 질문. 제가 사실 참 도전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영재교육과 유대교육에 비해서 이 교육이 더 뛰어나다고 보는가? 자, 이 묻기 어려운 질문이죠. 예. 저는 얼마나 두근두근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까? 결과 나왔습니다. 100분율로 95점. 그렇다가 24, 정말 그렇다 74. 영재교육과 유대교육을 넘어선다. 저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학습력이 떨어진 우이독경이죠. 우이독경 학생들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95%예요. 정말 저는 그동안 고생했던 20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재 어디서나 교사들이 다 교육받아도 이보다 더 심합니다. 강화도에서는 교육받고 교사들이 인천 교육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육감한테 연락이 올 정도. 이번에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자유학기 때 전부 교과서가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이 정도면 이제 그동안 혼자 산속에서 뛰어다니다가 얻은 기술들이 정말 모두에게 좀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지기술을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실제 독서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훈련을 지금 집에서 하면서 방금 했던 방식만 제가 알려둔 거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자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선비가 현길을 가고 있었다. 머릿속에 잡았나요? 산길 가는 선비. 자, 두 번째. 옆에 나그네가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그네 때문에 산길 가면서 마음 놓인 선비. 인적이라고 없는 산비탈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 발견했다. 어떤 쓰러진 사람 발견하는 선비. 그럼 어디서? 산길에서. 누가? 선비가. 누구하고? 나그네하고. 선비는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죽을 것이요. 핵심은 동행을 제안하는 선비. 그럼 두 개 합치면 쓰러진 사람 보고 나그네에게 동행을 제안하는 선비. 줄이면 그냥 동행을 제안하는 선비. 핵심 그겁니다. 그 다음 나그네가 왜 도와주냐고 화를 냈습니다. 동행에 반대하는 선비, 나그네. 다시 사람을 할 일이 아니니까 힘을 합하면 데리고 갈 수 있을 거다. 다시 제안하는 선비. 나그네에게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재차 제안하는 선비. 재차니까 이미 한 번 있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 그 나그네는 또 죽으려고 작정했군 하면서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래
자, 거기까지. 그러면 선비의 제안에 반대하고 가버린 선비. 거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이 단어 하나만 가지면 아까 나는 먹었다 그러면 생각이 계속 나왔잖아요. 선비의 제안에 떠나버린 나그네.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왜 떠났죠? 예, 혼자 살려고. 예, 나그네가 선비가 뭘 제안했죠? 동행을 제안했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동행이에요? 쓰러진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산에서요. 재밌죠? 핵심어를 잘못 찾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핵심어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어만 잡으면 나머지는 육가 원칙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끝나버려요. 더 할 것도 없어요. 3차원 세계에서는 육가 원칙이 다 끝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핵심을 잡아내고 나머지 육가 원칙으로 몰아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빼내면 돼요. 그게 구조화거든요. 네, 그 다음 갑니다. 준비. 사람을 업었어요. 힘을 다해 걸었어요. 뒹굴면서 한참을 가면서 체온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산을 넘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는 나그네고, 선비. 그리고 동사는 산을 넘은 선비. 예, 산을 넘었어. 넘은 선비, 산을 넘었어. 자,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체온이 순서 원인이 있어요. 제일 먼저 원인은 산을 넘을 수 있는 제일 먼저 원인은 서로 체온이 생겼죠. 예, 체온이 생겨서 갈 수 있었어요. 체온은 어떻게 생겼어요? 열심히 가다 보니까. 열심히 가는 것은 등에 업어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체온이 생겨서 다 인과예요. 이렇게. 예, 인의 인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이 딱 발견됩니다. 그 핵심은 방금처럼 했던 어렵지 않는 주어를 끌어낸 다음에 동사를 끌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에 의해서 딱 가면은 핵심이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준비 시작. 가까이 했을 때 나그네의 시체를 발견하고 놀랐고 혼자 간 나그네는 죽었고 도와준 선비는 살았습니다. 예, 그러면 죽은 선비와 살아난 나그네, 죽은 나그네와 살아난 선비. 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봅시다. 왜 죽었어요? 혼자 가다가 죽어서. 어떻게 살았어요? 데리고 가다가 서로 체온이 높아져서 둘 다 살. 자, 그럼 이야기 전부 정리합니다. 산길 가다가 자, 제일 먼저 선비. 어떤 선비? 살아난 선비. 예. 그럼 반대에 대비된 개념이 죽은 선비. 예. 죽은 나그네. 예, 두 가지 개념이 붙어 있죠. 예, 그리고 비교하는 것을 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버리고 혼자 간 나그네는 죽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간 선비는 살았다. 이렇게 되면서 비교급으로 문장이 형성됩니다. 다시 구조를 짜게 되면 거기에서 두 가지 큰 아래 위 두 개 있었죠? 이게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요게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끝나버린 거야. 지금 얘가 설명해서 그런 거지.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이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작은 글을 다루는 거예요. 솔루션을 가지고 긴 글 하시면 안 됩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긴 글 하지 마시고 짧은 글로만 연습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저게 10초 안에 눈을 한번 깜빡여 줘야 돼요. 우리가 10초 안에 보통 11초에 눈물막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대부분 다 눈이 안 좋아진 이유가 10초 이상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럼 눈물막이 파괴된 상태에서 산소를 바로 만나기 때문에 눈이 계속 나빠집니다. 원래 11초에 들어가니까 최소한 8, 9초에는 눈을 깜빡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릴 때도 가능하면 10초 안에 끝나는 질문. 그러면 3천자니까 분당 3천자에 계산하면 500자나 1000자 정도면 그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쉬어가면서 이 훈련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반복할 때는 괜찮죠. 반복 돌려놓고 계속 시험 문제 본다. 이럴 때는 눈 깜빡이면서 봐도 되니까 어차피 반복되는데 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는
반복 돌리니까 뭐 눈 깜빡이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이거를 집중해서 연습할 때는 가능하면 짧은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 읽으면 내용이 돌아가면서 머릿속에서 지문을 핵심을 찾아내서 연결해서 머릿속에 주제까지 찾아내고 구조화시키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학생들은. 그래서 훈련 이 과정을 따라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배우셔가지고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자, 방금 냈던 핵심 뭐지? 네. 그때 핵심을 정리할 때는 제일 먼저 뭘 뽑는다? 주어. 그 다음에 뭐 뽑는다? 이 주어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동사를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둘을 연결해서 궁금한 사항을 순차대로 뽑아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주제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선물은 실제 이제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책 읽기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책 읽기를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 강의 듣다가 청중들이 듣다가 우와 하고 소리낸 강의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만 핵심을 잡을 텐데, 책 읽기를 좀 했다는 분들이 듣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던 내용인데 뭔지 궁금하죠?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내용을, 핵심과 내용 구조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숙지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죠? 저는 책을 읽으면 내용부터 읽지 않습니다. 먼저 목차 표지 발제하고 후기, 서론 쪽하고 목차 정도 보면 머릿속에서 큰 주제가 나옵니다. 즉 주제, 주어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목차로 들어가서 바로 책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 책 있나요 혹시? 그냥 이거 모양만. 책 읽을 때 일단은 저는 여기가 목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차에다 놓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해보죠. 가져오면 되지. 목차에다 낍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제일 먼저 목차를 분석합니다. 이 목차에서 이미 주제가 다 나와버려요. 나도 성공이 필요해. 2장 나는 스스로 한다. 나는 집중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보 습득 기술, 반주의보 기술. 이걸 학생들이 쓴 책입니다. 1페이지 표현 기술, 문제를 해결 유인이 된다. 내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딱 이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속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아까 연결관계를 통해서 갑니다. 자, 성공이 필요하다. 스스로 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죠? 스스로 한 사람이 성공한다. 스스로 뭐래요? 예, 스스로 집중합니다. 스스로 집중해서, 스스로 몰입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어떻게? 문일 지식과 관주의보와 일필이지. 요것을 인지기술이니까 스스로 몰입해서 인지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뭐를 해요? 스스로 몰입해서 인지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성공한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즉 끝까지 해야 된다. 스스로 몰입해서 인지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줄이면 성공한다.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문제 해결로. 뭘로? 인지기술로. 인지기술로 문제를 하여 성공한 사람들. 끝. 어떤 책이든지 목차 상위 제목만 있으면 주제가 바로 나와요. 왜? 목차는 뭐다? 저자가 목차를 만들 때 목차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주제로 만드는 거예요. 목차는 주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도 성공이 필요해. 자, 이미 이제 전체 주제 나왔죠? 나도 성공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는 성공을 원한다. 이제 책을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성공의 첫걸음 위대한 만남. 이거는 주제가 뭐예요? 위대한 만남은
성공이 첫걸음이다. 예. 카피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성공은 만남이 시작된다. 맞는 말이죠? 만남이 곧 성공이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얘는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뒤에가 없어. 이걸 보고 의문형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제형 제목이에요. 주제가 들어있어. 성공을 가는 지름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잖아요. 지름길인데 뭐 지름길인지 모르잖아요. 의문형. 요거는 답이 있죠. 예, 실천이 성공이 종착역이다. 아, 실천해야만 성공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두 개는 알아냈습니다. 이걸 모르겠죠. 그러면 그때 뭐를 알고 싶으세요?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죠? 이게 인지기술이에요? 알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멋진 성공이 뭐냐를 알아야죠. 예, 그러면 그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죠?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해. 여기서 이제 뭘 찾아내느냐? 진짜 멋진 성공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자, 갑니다. 자, 진짜 멋진 성공. 잊지 말아요. 진짜 멋진 성공이 뭐지?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어나갑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멋진 성공이 뭐지라고 이걸 찾아야지라고 읽습니다. 한 10문장 넘어가면 이걸 찾아야지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찾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용이 안 들어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최소 단위로 줄이는 겁니다. 멋진 성공이 뭐지?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멋진 성공이 뭐지? 자, 가요. 멋진 성공이 뭐지? 멋진 성공. 그러면서 왜 성공을 좋아하지? 하면서 자, 당연한 질문을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로 존경과 부러움을 사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편안함을 얻기 위한 전문직이 영순위로 꼽힌다. 결국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멋진 성공이 왜 멋진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더 많은 안정을 노리고 싶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핵심을 찾으면서 멋진 성공하고 무슨 관계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두 가지가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현상이 벌어져요. 이거 읽고 뒷얘기 읽으면 앞에 거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을 때 다 나타나는 현상 있죠? 이건 원래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저기 동해물과 부르면서 여기다가 주기도문 써보세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관성을 찾으면서 읽어야 돼요. 멋진 성공은 멋진 성공인데 왜 여기가 지금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아이들이네? 그럼 멋진 성공하고 안정적이를 원하는 거 일단 1차 접수가 됩니다. 안정적이를 원하는 지금 성공 아이들. 근데 멋진 성공하고 무슨 관계지? 아직 답이 안 나왔어. 두 번째 넘어갑니다. 특목고는 기존. 갑자기 특목고 왜 나오지? 멋진 성공이라는 X를 찾아내는 작업에서 첫 번째가 아이들이 안정을 원하는 성공의 의미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존학교가 나와요. 그러면 전부 기존학교는 전부 여기 고위공무원들, 그러니까 사회 고위층이 전부 특목고를 가죠. 그래서 전부 모두가 이걸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럼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안정을 얻는 거고 특목고도 안정을 얻는, 이제 패턴이 나오죠. 둘 다 안정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의 설문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다. 두 번째, 어른들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특목고를 보낸다. 그래서 특목고를 보내는 중 얘기 나오고, 근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역비리, 탈세, 부정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비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패턴이 형성됐습니다. 멋진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은 안정적인 것을 멋진 성공이라 생각하고, 어른들은 멋진 성공을 위해서 특목고를 가는 걸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결국은 윤리가 없어지는 불합리한 사회가 된다. 그럼 빨리 생각하세요. 멋진 성공은
안정을 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그럼 그 다음 얘기 뭐가 나와야 돼? 질문. 답변. 진짜 성공 아니죠? 멋진 성공 아니죠?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이제 멋진 성공이 나와야 돼. 스토리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뭐 예측적인 인지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이제 나오잖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다. 그래서 얼른 봐도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나오고,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가속인지예요. 지금 이 상황. 저 지금 안 읽죠? 읽으면서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솔루션으로 그 가속인지를 했던 그 방식으로 지금 저는 여기서 바로 머릿속에서 바로 저는 이제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저는. 여기서 10자를 0.1초에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을 핵심을 바로 머릿속에 잡아가죠. 그래서 넘어가면서 막 핵심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영향을 건 돈을 가지고 기부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두 번째, 그래서 존경을 받네요. 예. 링컨에서부터 시작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영향력과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요소. 예. 자, 그럼 여기 다 나왔습니다. 결국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여기서 수익적 영향력, 두 번째 여기는 존경을 받는 영향력. 다시 말해서 자기 걸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과 존경 이 두 가지가 진짜 성공이야. 그러면 두 개로 대입이 됩니다. 안정을 추구하여 문제가 생기는 가짜 성공. 영향력으로 존경을 받는 진짜 성공. 그럼 이제 주어는 진짜 성공이죠. 동사는 존경을 받는 거죠.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럼 대비 개념은 안정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공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제가 탁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걸린 거지. 그죠? 예.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제목 딱 보고 제목에서 궁금한 점을 찾아야 이게 인지야. 수학 문제 딱 보고 얘 잘하는 애들은 뭘 먼저 물어요? 문제가 뭘 요구하지? 이것도 못 묻는다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뭐지? 그걸 못 물어. 계속해서 순차를. 여러분.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잘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스마트폰 설명서를 받았을 때 설명서에서 이렇게 매뉴얼이 나옵니다. 1번 뭐 하시오, 2번 뭐 하시오, 3번 뭐 하시오 쭉 나오고 9번, 10번까지 나와. 3번 하다가 귀찮아 하면 이게 인지 순서 역량이 떨어지는 거야. 매뉴얼이 10단계가 아니라 100단계까지 가야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 기계란 말이에요. 매뉴얼 순서가 100단계를 넘어요. 여러분 프로그래밍 하면 여기서 위에서 목적 설정하고 아니요, 예 하면 이쪽으로 2개, 아니요 하면 이쪽으로. 이게 몇 단계가 내려가죠?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바로 인공지능적 사고를 하는 게 바로 역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던 이 순서, 뭐가 중요하지라고 묻는 거, 그 다음 묻는 거, 그 다음 묻는 거, 요거가 능력이야. 전 정말 20년 연구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걸 왜 우리가 못하고 있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용을 공부하느라고. 진도를 따라가느라고 정작 이 중요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한 학년만 진도 빼고 생각하는 순서, 지금 뭐가 중요하지?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게 뭐지? 예, 이건데요. 그럼 그 중요한 게 어떻게 생긴 거지? 예, 세 가지 때문에요. 세 가지는 다시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이 훈련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교육청에서 이 얘기를 듣고 학교 바로 설립하지. 예, 이 방식으로. 예, 지금 저도 학교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98년, 감사합니다. 98년 꿈의 학교 설립하고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우이독경을 그때 해결 못했습니다. 20년 전이죠. 우이독경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 10년간을 다시 연구에 착수한 거죠. 그리고 이번 3년 전에 바로 우이독경은 해결 프로젝트가 나와서 석박사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성공에 오늘 여러분이 듣는 얘기가 진행됩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물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항상 이 원페이지북을 가까이 하십시오. 대신에 제발 좀 알리면서 하세요. 나 어디서 봤다 이 말 좀 하고 하세요.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면 내가 보고 나서 나 어디서 봤다는 얘기 못 한다니까. 내가 남한테 얘기해놓고 인정받고 있는데 밝히지는 어쨌든 많이 활용하십시오. 예, 정말 하나 만드는데 50만 원입니다. 이게 컨텐츠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방금 그 기술이 이렇게 이제 활용됩니다. 자 보세요. 이 기술의 활용 결과입니다. 강의를 요약하는 설계, 지문 정보 설계, 영상 정보, 도서 정보, 패턴 정보, 저술 정보, 실용 정보. 이게 정말 기술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거의 100만 불짜리. 예. 도서 하나를 읽으면 이렇게 설계가 되죠. 예. 목차 설계, 지문 설계, 이렇게 설계가 쫙쫙 이루어집니다. 하나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고등학생이 지금 방금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올리온 스쿨, 과제 자료, 도서 자료. 네. 자, 여러분의 이제 이 기술의 정점은 아니고요. 한 단계로 보면 한 3단계, 총 7단계가 있는데 3단계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건 이제 보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책 한 권입니다. 꿈, 희망, 미래라는 스티브 김의 책 한 권을, 자, 책 주제, 작품 개요죠. 자, 주제입니다. 이게 한 문장 주제입니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작품 구성입니다. 나눔으로 얻는 행복은 이겁니다. 행복, 그죠? 얻어지는 행복, 요게 주어죠? 여기가 행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난이 준 행복, 가난이 준 비전, 야망이 준 성공, 나눔이 준 행복, 가난이 준 비전. 이게 주제문 한 문장이고, 가정생활, 학업생활, 다시 누르면 가정형편, 가족관계, 가정형편,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래 목차가 뭔지 보실래요? 이게 원래 목차입니다. 목차 정보. 요게 그 책의 목차입니다. 요게. 이게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게 지금, 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이대로 글을 씁니다. 가난준 비전은 가정생활을 쓱부터 시작됐다. 그의 가정생활은 가정 형편에서 경제 형편이 채무로 인해 빈곤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고, 주택 형편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 식량은 쌀이 부족해서 대신 수제비를 먹게 되었고, 식수는 공동물에서 물을 길러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운 기술이 단계로 올라갔을 때 한 3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고요. 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내가 책을 쓰는 단계로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 책을 써내는 이런 형식이 진행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네, 감사합니다.